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바구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대화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인생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그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화를 내면서 맞대응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저 참고 넘어가는 것.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 두 가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대방의 태도를 확실히 바꾸면서도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끝에 찾아낸 이 특별한 대화법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또 뻔한 이야기겠지. 실제로는 통하지 않는 이론일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실제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화 기술입니다. 특히 이 방법의 핵심이 되는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특별한 대화법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정중한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시를 당했을 때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동료가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만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지. 너만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어차피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을 테니까. 이런 반응들은 절대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써야 할 마법의 한마디는 바로 제 의견도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중한 당당함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중하되 당당하게, 배려하되 주눅 들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되게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이제 정중한 당당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5년 차 직장인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 제가 팀의 문제 해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후배들은 저를 멘토로 찾아오고 상사들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승진도 했죠. 두 번째는 자영업자 박상철 씨의 변화입니다. 장사하다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참거나 아니면 언성이 높아졌는데 정중하게 당당히 대화하는 법을 익히고 나서는 오히려 단골이 늘었어요.
이런 가게는 처음이에요 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주부 이현주 씨의 사연입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명절 때 혼자 주방일 하던 걸 가족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은 다 같이 모였어.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만들어요.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째, 단기적인 불편함이 장기적인 신뢰로 바뀌었다는 점. 둘째, 개인의 변화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 셋째, 관계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간의 힘입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하죠. 6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년 후에는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중한 당당함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 바로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막상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이럴 땐 심호흡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많이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정중하게 의견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제 의견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어도 될까요? 세 번째 어려움, 주변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의견을 낼 때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회의 때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 회의가 끝나고 다른 동료들이 찾아와서 용기 있다고 자기들의 생각을 대신 말해줬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어려움은 과거의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가 잘못 나왔을 때, 마트에서 영수증을 확인할 때, 택시 기사님께 경로를 요청할 때, 이런 일상적인 순간부터 연습하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세대 간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Z세대, X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정중한 당당함은 이런 세대 간 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연장자와 대화할 때는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합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새로운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젊은 세대를 대할 때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줘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정중한 당당함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민원실이나 관공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제 증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니만큼
다양한 의견을 평등하게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요청사항을 제시하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할 때 매일 저녁 8시에 발생하는 소음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해결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연인 관계에서의 정중한 당당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시죠. 이런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상대방이 떠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데이트 비용 문제로 고민이 될 때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서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데이트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좋겠어요. 함께 계획을 세워볼까요? 집착적인 연락이 부담스러울 때는 당신과의 소통이 소중하지만 서로의 개인 시간도 존중했으면 해요. 어떻게 하면 둘 다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특히 중요한 온라인에서의 소통, SNS, 카카오톡, 이메일, 글자로만 이뤄지는 대화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업무 메일을 보낼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가 아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한을 정중하게 제시하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면 님의 의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화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무시당했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의 정중한 당당함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온라인 소통에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시작했더니 무리한 수정 요구가 줄어들었어요. 제 의견도 전문가의 조언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듣는 불편한 질문들. 결혼은 언제 하냐?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이직은 왜 했냐?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그저 웃어 넘기거나 대충 둘러댔다면 이제는 정중한 당당함으로 이렇게 답해 보세요. 결혼이나 육아는 신중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 삶에 충실하면서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직은 제 커리어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정이에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정중한 당당함은 필요합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널 정말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존중했으면 해.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에게는 우리 우정이 먼저라고 생각해. 돈 문제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건 피하고 싶어. SNS나 카톡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십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바쁜 것 같은데 답장이 꼭 필요한 내용이야. 시간 될 때 연락해줘. 단톡방에서 불편한 농담이 오갈 때는
그런 이야기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면 좋겠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뭘까요? 바로 감정은 솔직하게, 표현은 정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사귀다가 폭발하거나 아예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한 20대 직장인은 이렇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참았어요. 근데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더 배려해 주더라고요.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졌죠.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을 때, 죄송하지만 제가 주문한 음료가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어요? 마트에서 할인 정보가 궁금할 때, 이 상품의 할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상황에서의 연습이 큰 상황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 직장, 학교,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소통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정중한 당당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이성적 대화를 통한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마디로 인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 업무 시간 외 카톡, 과도한 업무 요구.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중한 당당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회식 자리에서의 대처법입니다. 상사가 계속 술을 권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장님, 제가 오늘 운전해야 해서요. 대신 다음에 점심 식사 자리에서 즐거운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둘째, 업무 시간 외 연락에 대한 대응입니다. 퇴근 후 끊임없이 오는 카톡.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과장님, 내일 아침 첫 업무로 이 부분 꼼꼼히 확인했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업무 요구를 받았을 때입니다. 팀장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일정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업무의 우선순위를 함께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대안 제시입니다. 단순히 거절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평소에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긴장되는 순간에 제대로 된 표현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치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듯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는 수직적 관계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소통은 오히려 여러분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팀장님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같았죠. 이런 대응이 효과적인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선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죠. 셋째, 객관적인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넷째, 자신의 전문성을 은근히 어필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간 분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중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승진 확률이 2.3배 증가했고 인간관계 만족도는 85% 향상되었으며 스트레스 레벨은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박서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이상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문제 해결사가 되었죠. 대학생 김준호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별 과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의견 충돌이 있어도 이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주부 이미경 씨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 존중하면서도 할 말은 하니까요. 이처럼 정중한 당당함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면의 변화를 보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존중이 증가하고 갈등이 감소하며 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의견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거울 연습입니다. 실제로 표현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세요. 목소리 톤과 표정까지 신경 써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본 작성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미리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등이 아닌 소통의 시작이다. 상대방도 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세요.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을 들추지 마세요. 전에도 항상 그러셨죠. 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인신공격은 피하세요. 귀하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라는 식의 표현은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확대 해석은 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같은 과장된 표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화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 회의 중에 상사가 김 대리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중요한 프로젝트는 맡기기 어려울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중한 당당함으로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개선하여 좋은 성과를 내보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한마디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정중함, 예의 바른 어조를 유지합니다. 둘째, 당당함,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셋째, 객관성, 감정적이지 않고 사실에 근거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직장인은 이 한마디를 사용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10년 넘게 참아왔던 상황인데 어느 날 이 방법을 시도해 보니까 놀랍게도 상대방의 표정이 순간 달라지더라고요.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던 김 부장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낸 기획안도 팀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니만큼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1점, 제가 낸 기획안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먼저 표현. 2점, 팀의 발전을 위한 개인의 감정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언급. 3점,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요가 아닌 제안의 형식으로 표현. 이렇게 말씀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했던 과장님이 아, 그러네요.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라며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중한 당당함의 힘입니다. 강요도 비난도 아닌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방법은 상대방의 방어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어뜨립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법을 실천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될까? 상대방이 오히려 더 화를 내면 어쩌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지혜바구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사례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지혜바구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